야당에서는 다주택자가 문제다 라는 주장 혹은 뭐 주택을 팔겠다라는 사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살펴보는 김에 같이 보시죠. 통합당도 40%가 다주택. 경실련 조사 결과 소속 의원 103명 중 40%가 다주택자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억 8천만 원이다. 박덕흠 의원이 1위, 서울 강남 송파, 경기 가평, 충북 옥천에 주택 4채 68억 5천만 원이다 라는 것도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님. 네. 어제 출연하셔서 소신 발언하셨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공급 없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계속 부동산값 오를 거다. 라는 여당에서 의원 중에 돋보일 법한 발언해 주셨는데 저희 오늘 보도된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동산 논란에 민주당 당원들이 인증샷을 하나 찍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인증샷이냐면 내가 민주당을 탈당했다라는 인증샷을 찍어서 몇몇이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탈당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인증샷을 찍어서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끼리도 공유를 하고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신문 이렇게 쭉 집에서 펴보면서요. 오늘 내가 돌직구 나가면 안 되겠구나. 왜요? 왠지 나가기가 싫은 하루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우리 경실련에서 발표한 우리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맹렬하게 이렇게 비판 기사를 쓴 거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물론 다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예. 네, 사연이 다 있고 또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실용 변호사 사무실 혹은 다른 정치연구소 이런 등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도 다주택으로 잡히는 거는 몰랐다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부모님을 집 주변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것도 내 소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사정까지 다 들여다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을 소유한 그런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제 공천조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런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오늘 현실과 좀 배신감을 좀 느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보니 당원들이 좀 일부가 좀 탈당하시고 그러는 것도 아마 그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제 답답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박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많이 갖게 되면 누군가는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셨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 캐나다처럼 땅이 그렇게 넓은데도요 실제로 주택 가격은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땅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대한민국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되게 좁은 땅덩어리 인구가 많다 그러지만 실제로 지방에 가면 지방이 심지어 빈집도 많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땅의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라고 하는 한정된 주거 조건에서 특히나 서울, 대도시 이런 쪽에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엉켜서 어느 한 지역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 그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을 계획을 세워서 그 수요가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왜 우리 정부가 우리 여당이 지금 당장 내놓는 방식이 집 두 채 있는 사람들 빨리 처분해! 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이거 더 많이 올리는 쪽으로 가느냐면 장기적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쓴소리예요, 이거. 예, 이게 3년 전부터 재건축 재개발도 인허가를 잘 안 해줬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게 사기 신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3년 전부터 준비가 안 돼 있는 공급이 잘 안 돼 있었으니까 지금 당장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집값이 지금 오를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아차,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이제 와서 그린벨트 풀고 뭘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걸리거든요. 늦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공급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당장 1년 안에 2년 안에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그 가세 정책 중심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정부로서는 우리 여당으로서는 눈에 보이는 뭐 몇몇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관련해서 빨리 처분하도록 하는 거, 뭐 노영민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빨리 처리하도록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장기적인 준비들을 빨리 지금이라도 해서 국가적인 전체적인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 준비는 거의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당으로서 이게 쓴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정책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문제 등을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정책적인 방향을 턴해야 될 상황이 됐다 보입니다. 이거 또 용기 있는 돌직구 발언이었어요. 현 정부 정책이 이미 늦었다.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제가 좀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와서 소개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국민한테 보여주려면 이걸 해달라고 그럽니다. 김현미 장관 경질하랍니다. 금방 저한테 온 문자입니다. 그래야지 그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 3법 뭐 고치라 5법 고치라 이거는 국민들 전혀 부동산 잡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있답니다.